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재판 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3번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패소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재판 기일이 정해지면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그 사건을 맡았던 분이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아주 드물게 있는 케이스인데 3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해서 재판에 졌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동시에 또 그 피해를 당한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던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변호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일단 사건을 맡으면 그 사건을 분석해보고 필요한 재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와 인터뷰를 거치고 또 당사자와 얘기해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서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상대방이 또 답변서가 오면 그 답변서에 대해서 준비서면이라는 것으로 해서 또 서로 상호 법리적인 공방을 벌인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해오면 그날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판에 나가서 변론하는 것은 변호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예컨대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무사는 이제 재판 서류나 법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맡아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무사가 직접 제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행자를 지정하면 한 명은 대행자로서 지정을 해놓으면 그분이 법무사 대신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대리인으로서 나가서 변론을 할 수가 있고요. 변호사가 못 나갈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복대리라고 해서 다른 변호사에게 대신 대리로 나가서 변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변호사 대신 나가서 변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그 대리인 변호사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3번이나 안 나가서 재판에 패소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2번 이상 법원에 뭐 연속해든 아니든 2번 이상 재판 기일에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쌍방 불출석이라는 것이 돼가지고 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일단 취하를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도 안 하면, 즉 3번 이상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소송 비용을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그렇게 소취하를 했거나 소취하 간주가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일단 1심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3번 이상 역시 법정에 불출석하게 되면 항소 취하 간주가 됩니다. 이때는 제소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된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당 변호사가 그 기일에 제대로 나가지 않고 복대리도 시키지 않고 이래가지고 패소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갖고 그분은 이제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잘못된 경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재판 기일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100대 명산 시즌2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30살에 골프 배워가지고 한 20년 동안 골프에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골프 치고 또 변호사를 시작한 뒤에도 이래저래 뭐 업무상으로도 치고 뭐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도 골프 치고 그러다 보니까 50대 초반이 되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700에서 한 1000m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등산객의 비율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대 이제 초중반을 거치면서
제가 100대 명산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전국에 이제 유명한 산 100개를 해설을 해 놓은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주말마다 제 차로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슬로건이 픽업전에 맞춰야지 100대 명산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친구들 덕분에 제가 만으로 60 되기 전에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정한 그런 100대 명산, 기본적으로 그런 산에다가 한 서너 개 좀 약간 달렸습니다만은 그 산을 다 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괴산 35 명산이라고 해서 특히 충북의 괴산군에 명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괴산군에서 만든 책자를 가지고 2년 동안 괴산 35 명산을 다 돌았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당시 이제 충북지사 하시던 이시종 지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충북의 명산이란 책 제목은 가고 싶은 산 충북 50이라는 건데요. 그 책을 도청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책을 길라잡이 삼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충북의 명산 50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 한 것이고요. 올 초에 친구들하고 이제 속리산 천왕봉을 다녀오면서 서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괴산 35명산도 다녔고 충북 50명산도 다녔고 우리 또 100대 명산도 다녔는데 이제 60대 중반이 됐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다시 100대 명산 시즌2를 한번 다녀보자. 70되기 전에. 70은 이제 종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 나이에 걸맞게 좀 산에 더 다니면서 마음의 수영도 쌓고 건강도 쌓자.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해서 친구들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그 등산 장비 회사에서 만든 100대 명산 그런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 천왕봉이 첫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안 가본 산, 거기는 이제 그 리스트에는 지난번에 다닌 100대 명산과 한 10개 내지 11군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본 산 위주로 이렇게 해서 계룡산의 장군봉, 거기도 갔었고요. 또 뭐 서울의 수락산도 한번 갔었고요. 또 충남의 가야산. 가야산이 이제 뭐 합천에도 있지만 충남에도 가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들을 다녔고요. 또 어떤 때는 제가 혼자 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락산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안 됐는데 제가 토요일 아침에 교회 갔다 오다가 딱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송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또 장암역이라는 데 내려서 거기서 수락산을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수락산에 혼자 올랐다가 그 능선을 쭉 걸으면서 우연히 또 고향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전철을 타고 돌아와서 KTX로 집에 들어오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일전에 신문에 이제 글을 썼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 괴산에 있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쓴 100대 명산 시즌2 다시 제목은 이제 다시 100대 명산 이런 제목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자기도 이제 외지에서 거기에 뭐 농협에 상무로 다 부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다시 괴산 자기도 산에 좀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와서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산에 가면 정말 성취감도 있고 자연과 보쌈을 수도 있고 건강도 좋아지고 동행이 있으면 또 우정도 쌓아지고 그리고 또 자연과 보쌈하면서 자연을 잘 보존하고 또 나라 사랑도 생각하게 되고 또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대 명산 시즌2를 시작했지만 이제 그거 끝나면 70일엔 또 다시 100대 명산 시즌3를 하자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